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2 의열투쟁과 1920년대의 무장투쟁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보시면 의열투쟁은 먼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의열단의 단장이 김원봉인 걸 알아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신채호가 써준 게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신채호가 써준 김원봉의 부탁으로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써줬다. 사실은 의열단에서는 거의 요 두 개만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920년대에 의열투쟁을 쭉 배울 건데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에 장인한 전명훈의 스티븐스 암살,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이재명의 이완용 사살 시도, 요게 일제강점기 전에 일어났다는 거, 요게. 그리고 19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잘 안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핵심 45에서 그리고 나중에 핵심 55에서 요 배울 내용, 요거하고 시대별로 의열 투쟁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그래서 요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장투쟁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한 독립군이 시련을 겪습니다. 간도 참변부터 자유시 참변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만주 쪽으로 돌아와서 삼부가 성립합니다. 참정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군벌의 미스야 협정하고 삼부 통합운동, 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핵심 52 1920년대의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입니다.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기간에 있었던 무장투쟁이죠. 자, 1910년도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군사학교도 지어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군인들이 생겼겠죠. 이제 독립군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3.1운동을 통해서 비폭력 운동을 했더니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무장투쟁을 할 여건도 갖춰졌고 무장투쟁의 필요성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대부터 어떻게 무장투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16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자,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열투쟁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매국노라던가 아니면 일본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거나 아니면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열투쟁을 하는 단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의열단이에요. 의열단만 알면 됩니다. 의열단. 자, 그러면 의열단은 누가 조직했냐면 단장 김원봉 동그라미, 사람 알아야 돼요. 김원봉, 윤세주 밑줄, 윤세주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 뭐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이 되는데 어디에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만 김원봉 중요해요. 계속 나옵니다. 김원봉은 의열단, 윤세주도 의열단에 있었구나.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시험에 의열단 하면 나오는 게 이 활동보다도 왕별, 조선혁명선언이 나와요. 조선혁명선언. 자, 김원봉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자, 밑줄 그리세요. 신채호 동그라미, 일단 신채호 별표. 신채호가 작성을 했어요. 이 조선혁명선언을.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을 의열단의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이 문장이 의열단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정답은 의열단 하면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삼균주의는 조소왕이었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의열단 누구라고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을 보면 의열단의 행동에 맞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혁명선언에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 가능하다. 그럼 이 혁명은 뭘 의미하냐면 민중들이 다 같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평화적으로 싸운다고
강도가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 폭력을 동원해서 쫓아내야 돼요. 폭력, 암살, 파괴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수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본을 쫓아내야지 이 외교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을 쫓아낼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을 볼게요.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해. 이 의열단은 다른 거는 잊어먹어도 용서가 되지만 조선혁명선언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게 의열단 하면 그냥 조선혁명선언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활동을 볼게요. 활동. 자, 활동을 보면 일제 식민통치 기관 파괴. 그렇죠.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주요 인물을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파괴 7가살은 뭐냐면 주요 기관들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친일 언론사들 뭐 그런 5가지 그거를 파괴해야 돼. 그 다음에 7가살은 너무나 당연하게 총독이나 총독 이하의 뭐 고관들, 매국노, 친일파 뭐 그런 놈들 그 7가지 그런 애들은 죽이고 중요한 뭐 조선 총독부 같은 주요 건물은 파괴하자. 그걸 5파괴 7가살이라고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5가지 주요 건물 7가지 나쁜 놈들 죽이고 파괴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의열단 단원들이 나옵니다. 단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기에서 일단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단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요거를 연결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가 지금 언제 이런 의열 활동을 한 거야? 1920년도에 지금 의열 활동을 한 거죠. 그럼 의열 활동이 2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야?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그리고 나중에 30년도에 가면은 윤봉길, 이봉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구별해야 돼. 여기서 사실 이 각각의 단원들의 이 어떤 의거를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가 1920년도에 의열단에서 의열 활동을 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박재혁, 부산경찰서, 부산. 이 부산이라는 게 나중에 뒤에, 이제 그 기출문제, 이 지역에서 이게 나와요. 왜냐면 김상옥은 종로경찰서고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인데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 거의 자폭을 하다시피 해서 경찰서장하고 같이, 경찰서장도 죽고 같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저기서 순국을 해요. 그 다음에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사람 이름 몰라도 돼. 얘 이름까지 몰라도 돼. 아무튼 일본 놈 중에 육군 대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거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해서 이 경찰서가 대파됩니다. 그 다음에 나석주는, 자 밑줄, 나석주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에다가 폭탄을 투척했는데 둘 다 불발이에요. 둘 다 불발해서 결국 나석주는 그냥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게 나석주. 요거를 제일 중요한 게 요 나석주니까 요거 기준으로 외우고요. 경찰서 둘, 부산경찰서, 종로경찰서 둘 하고 마지막에 이제 김익상, 이렇게 넷을 외워주십시오. 근데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이게 외울 게 이제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단원들 이름이라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최소한 192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건 알아야 돼. 그거만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는 저절로 따라 들어와. 특히 나석주 의사의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상은행 요거만
일단 확실하게 외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면 나머지는 그냥 외워집니다. 나머지. 근데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요 나속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의사들이 다 이제 체포당하고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의열단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또 이때 폭탄들이 다 시원찮아 가지고 불발도 많이 되니까 성공 확률도 매우 희박하고 이 아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폭탄 터지면 주변의 민간인들도 다치겠죠.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속주 의거를 끝으로 의열단은 이제 개별적인 이런 활동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 일단 요거 봤죠? 요 지금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속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의열단에 속해 있죠. 근데 이 의열 단체가 의열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그래서 의열단 이외에 1920년대의 의열투쟁은 강우규,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강우규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 강우규 의사는 노인동맹당,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이 특이해. 정말 이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런 매국노나 저런 놈들을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죽겠다. 이제 그런 각오로 모였던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사이또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해요. 이것도. 이 사이또는 멀쩡히 삽니다. 그 다음에 박열은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불령사에 속해 있었는데 동경에서 일본 왕세자를 암살을 시도하려다가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미수에 그칩니다. 그래서 요 강우규 박열은 마찬가지로 의열단은 아닌데 어디라고요? 1920년대에 의열투쟁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 의열단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의열단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했다. 이거만 알아도 한 80%는 다 암기한 거야. 시험에 우리 한능검 시험에 나왔다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속주 의거를 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적인 무장 투쟁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열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장인 김원봉이 우리 핵심 주제 55에 가서 이제 1930년대 이후의 무장 투쟁에서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민족혁명당을 세워서 쭉 가다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열단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광복군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열단하고 지금 어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 광복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의열단의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번 눈으로 봐두세요. 193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의열단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거는 몰라도 되고 나중에 볼 거니까 요게 아무튼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열 활동이 192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의열단에 있었던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속주는 지금 우리가 1920년대 배우죠. 20년대에 의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강우규, 박열도 같은 시대예요. 단 의열단은 아니지. 요 강우규, 박열은. 그래서 요게 20년대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미 핵심 45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전명훈 장인환의 스티븐스 저격, 그 다음에 안중근의 이또 히로부비가 아니라 히로부미 사살, 그 다음에 이재명, 이완용 암살 시도, 요거 있죠. 요거는 언제예요?
그렇지. 그 한일 병합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전에 1910년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외우면 상대적으로 좀 외우기 어려운 요 1920년도의 의열 활동이 있죠. 요거를 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55에서 나중에 한인 애국단, 기억나시죠? 한인 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이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거 있잖아요. 요 두 개는 또 다른 시대야. 다른 조직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의열 활동을 세 개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핵심 45에서 배웠던 거 이게 외우기가 상대적으로 제일 쉬워요. 요거 두 개하고 20년대 요건 잘 안 외워져. 희한해. 잘 안 외워져. 이건 많이 듣고 처음이라서 이건 외워지는데 요건 중간은 잘 안 외워집니다.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의사 거는 금방 외우는데 잘 안 외워져도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의열투쟁은 다 봤고요. 217페이지 표 보세요. 자, 1920년대 무장투쟁은 그야말로 일본하고 군대 대 군대로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1910년대 만주, 우리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민족학교와 그 다음에 군사학교들을 세워서 독립군을 많이 양성했죠. 그래서 이제 20년대부터는 독립군 부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독립군 부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시험에 나오는 요 대한독립군과 북로군 정서예요. 이 북로군 정서는 우리가 핵심, 옆에 적어놓으세요. 핵심 49에서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에서 중광단 배울 때 중광단, 대종교의 중광단이 있죠. 대종교의 중광단, 서일을 단장으로 해서 중광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북로군 정서가 됐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맹활약을 했다. 뭐 그 내용이 우리가 206페이지에서 한번 보고 넘어왔습니다. 이제 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년대 무장투쟁을 한번 좀 큰 그림으로 보고 나서 다시 기본소로 돌아올게요. 자, 만주에 독립군들이 있는데 이 독립군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국내에 진입을 해서 일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봉오동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봉오동으로 쳐들어갈 때는 한 500여 명 정도 보냈어요. 500명 정도 보내가지고 여기서 박살이 나고 물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려고 하니까 중국 측에서 야, 2만 명이나 임마 어떻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 중국이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얘네들이 조작을 해요. 훈춘 조작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거 나중에 이 기본소에서 자세히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작 사건에서 명분을 만든 다음에 대규모의 병력들 2만여 명이나 청산리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박살이 나죠. 누구에 의해서?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 대한독립군에 의해서. 다른 부대들도 또 많아요. 이 두 부대가 대표적인 거라서 여기 적어 놓은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졸렬하게도 어떻게 간도에 민간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간도 참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이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독립군들이 다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침 러시아에서 한국의 독립군들을 지원한다길래 러시아 자유시로 갑니다. 근데 이 러시아 놈들이 어떻게 일본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무장해제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무장해제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립니다. 독립군들이 많이 여기서 상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만주로 다시 돌아와서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놈들은 미스야 협정을 중국 군벌하고 맺어가지고 독립군들한테 현상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상금을 걸어요. 그래서 독립군을 탄압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서 여기에 있는 3부를 하나로 합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로 합치지는 못하고 두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본서에서 볼 텐데 먼저 하나는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 대첩 요 두 전투가 어떻게 됐는지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시련이죠. 간도 참변부터는 엄청난 시련을 닥치고 그 다음에 다시 만주로 돌아와가지고 삼부 통합운동까지 요 내용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본서 218페이지 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독립군 부대 이름부터 확실하게 좀 외우고 가자고요.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이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 요거 김좌진. 오케이. 일단 요 이름부터 알아야 돼. 이름부터.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이 독립군 부대 이름이 되게 많은데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1920년대에 가장 중요한 독립군 부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봉오동 전투부터 먼저 볼게요. 봉오동 전투의 발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주의 독립군 부대들이 국내에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일본 주요 기관들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두만강 부근의 봉오동을 급습을 해요.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봉오동이 한 여기 정도 있어요. 봉오동이 한 여기 정도 있어요. 여기 정도. 자, 그리고 봉오동에 간데 한 500명 끌고 갔다가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수백 명의 부상을 입혀 승리를 하게 됩니다. 500명 중에서 157명이 사살됐으면 뭐 엄청 많이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군들을 정말 확실하게 소탕을 하려고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려고 그래요. 2만여 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청산리 대첩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의 군사를 만주, 중국 땅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건 안 돼. 어떻게 2만 명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분을 이제 쌓기 위해서 훈춘 조작 사건, 밑줄 보세요. 훈춘 조작 사건을 일으키는데 훈춘은 한 여기 정도 있어요. 여기 정도. 이 어떤 사건이냐면 얘네들이 중국 마적들 있죠. 중국 마적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진해 영사관을 습격하라고 그럽니다. 습격하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독립군, 한국 독립군이 우리 영사관을 불태우고 공격했어.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이런 자작극을 꾸며서 영사관을 습격한 것이 독립군이라고 우기면서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된 게 뭐예요? 훈춘 조작 사건이야. 자, 그래서 이제 청산리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하고 다른 독립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자,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우리가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노골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고 그 청산리 대첩에 속해 있던 작은 전투들이 있죠.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어량촌 요걸로 나와. 요걸로.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중에 하나 뭐 여러 전투를 했어요. 여러 전투를 했는데 6일 동안 10여 차례 했으니까 뭐 여러 전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라. 왜? 청산리라는 말을 딱 주면 우리가 너무 쉽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하위 전투들을 이름을 이렇게 딱 주는 거야. 등지에서 6일간 10여 차례 전투가 벌어져서 일본군 1200명 죽고 몇 명 죽었는지 그런 거 필요해서 아무튼 큰 승리를 거뒀어. 그래서 이 전투를 합쳐서 여기 있는 이런 전투들을 합쳐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청산리 대첩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산리 대첩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훈춘 조작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청산리로 쳐들어왔는데 이런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등지에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 적구나.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패배에서 보복하려고 이제 간도 한인 마을을 습격해서 불도 지르고 그래가지고 거의
1만여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아,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독립군이라는 게 한인 사회가 있어야지 독립군도 자리를 잡는데, 이제 이런 한인 사회 자체가 이렇게 몰살당하고 하니까 무장단체가 와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간도를 탈출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북쪽으로 가는데, 자, 이 기본서 218페이지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 일본의 탄압에서 탈출한 독립군이 아니라 독립군들이지, 독립군들.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여럿이 모이면 이름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군들이 모이면 군단이 되겠네. 그래서 자, 이름 밑줄.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자, 대한독립군은 아까 홍범도가 이끄던 독립군이고, 대한독립군단은 그 독립군들이 모인 거를 군단이라 그러겠죠. 자, 이 서일도 이름 알아야 돼요. 서일을 총재, 서일 동그라미.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였어? 어디로 모이냐면 밀산부라는 곳에 모였는데,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련, 러시아 쪽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긴 하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딘지 모르면 답답할까봐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아까 서일을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이 형성이 되죠. 왜? 독립군들이 모이니까 군단이지. 여기 밀산에 모였어. 그런 다음에 어디로? 러시아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자유시로 갑니다. 왜 이름이 자유시냐면 스바보든이 여기 도시 이름이 스바보든인데, 스바보다가 요게 자유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어로. 그래서 자유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로 갑니다. 근데 러시아도 이때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러시아도 혁명군인 적색군과 그 다음에 반혁명군인 백색군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 근데 일본 놈들이 백색군을 지원한다면서 이 소련 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쪽에다가 군대를 여기다가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적색군 쪽에서 한국을 지원을 해주겠다,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부른 거예요. 이 자유시로. 그래서 간 거야. 자, 볼게요. 되게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자,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한독립군단 이름 알아야 되고 서일도 알아야 돼요. 모여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자유시로 가는 거야. 자, 이제 자유시 참변은 배경이나 그 결과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결론만 알고 가세요. 결론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뭐 처음에 적색군이 한국 독립군 지원해 준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자유시로 갔죠. 근데 자유시로 갔는데 러시아 애들이 일본하고 어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 상황은 되게 복잡할 때 그냥 어떻게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독립군 쪽에서 무장해제에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어가지고 또 내분이 생겨요. 또 분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전개가 돼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이 러시아, 소련 영토에서 무장 한인단체를 육성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어. 이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 사실은 좀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러시아 적색군 쪽에서도 일본 놈들이 걔네들하고 외교적으로 풀어가지고 군대를 빨리 일본 놈들이 그 철수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본하고 좀 일본 요구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압력을 가했고, 러시아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독립군한테 이제 무장해제를 요구해요. 근데 무장해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여기 분열이 생겼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이제 거부하는 측이 있으니까 러시아 적색군들이 독립군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이 돼요. 그래서 독립군 세력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제가 다 무슨 러시아 내부 사정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랬죠. 되게 복잡해.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 제가 시간 나면 올릴 테니까 그딴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자유시로 갔어. 적색군들이 오라 그래서 지원해준다 그래서 갔어. 그런데 이놈들이 무장해제를 요구했고 거기에 거부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독립군 세력이 많이 다쳤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살아 돌아온 독립군 다시 만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절치부심 기사회생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통합운동을 추진해서 세 개의 독립군으로 나뉩니다. 요때.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뭐 순서 같은 거는 여러분들 따질 필요 없고 이름만 알면 돼요. 그냥 이름만. 참정신으로 외우면 돼. 참정. 외우기도 너무 좋아. 참정신. 순서도 요렇게 생겼는데 순서까지 뭐 알 필요 없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를 우리가 3부, 독립군 3부라고 그러는데 3부가 성립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 백광운을 중심으로 압록강 인근을 하는데 그냥 이거만 알아서 백광운도 알 필요 없고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인정을 받는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지청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임시정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요 지청천을 중심으로 정의부를 결성했다라는 거 요 정도 알아. 자, 그래서 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걸 좀 줄여야 돼요.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자유시 참변으로 이제 다시 만주로 내려왔죠. 그래서 참정신 세계가 생겼는데 이 중에서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어떤 거였어요? 참의부 요 정도만 아는데 참정신하고 요거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활약하던 지역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답답할까봐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지도로 한번 보면 이름이 조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남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부가 성립을 해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일본 놈들이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 미스야 협정. 자, 밑줄 보세요. 이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일본이 독립군들 이제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중국의 군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독립군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한 게 미스야 협정인데 여기 보면 중국의 군벌이라고 나오죠. 자, 이 중국의 군벌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에 막 되게 중앙 정부가 힘을 잃으니까 각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막 일어나서 그 호족들이 나라를 통일하잖아요. 그게 왕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중국도 청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곧바로 중국하고 딱 안정이 된 게 아니에요. 청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니까 중국도 곳곳에서 어떻게 마치 고려의 호적이 드러난 것처럼 군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장개석도 군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 중국의 군벌 중에 장장님, 장쩌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일본이 얘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왜? 지금 우리 고려 시대에도 그 호족들이 나 이제 여기를 이 지역을 통일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호족들이 막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중국 애들도 어떻게 그래 이 군벌도 내가 왕해야지. 중국 내가 통일해야지. 뭐 그런 야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이 약속해주면서 한국 독립군 잡아오면 상금을 주겠다라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 독립군들은 일본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군벌들과 맞서기도 하고 중국 군벌과 맞서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었겠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독립군들.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3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건데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그 일환으로 아까 참정신 세 개를 하나로 합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로 합치진 않고 요 참정신 요 세 개가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혁신의회와 국민부 요 이름도 알아두세요.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누는데 요게 이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으로 개편되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을 창설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요 3부가 유일당 운동의 하나로서 두 개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혁신의회와 국민부 두 개로 통합이 되었다.
요게 중요해. 근데 요 뒤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은 요 내용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핵심 55에서 30년대 이후에 독립 무장투쟁이 나오거든요. 그때 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다 핵심 55라고 적어라. 요 내용 오늘은 혁신의회와 국민부 두 개로 통합되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이제 요 두 개 내용은 이제 핵심 55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간도 참변이 있은 후에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 이름 알아야 돼. 군단이 결성이 돼서 자유시로 갔는데 무장해제를 적색군이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자유시 참변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3부 참정신으로 3부가 성립을 하고 일본 놈들은 또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을 맺게 되죠. 중국의 군벌과. 그 다음에 이제 3부 통합 운동으로 혁신의회와 요 3부가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이렇게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핵심 55에서 더 자세하게 요거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포인트 보러 가자고요. 자, 포인트. 의열투쟁의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이죠. 반드시 이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열단의 행동 강령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써준 조선혁명선언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그 다음에 한일 강점기 요 직전에 의거들 있죠. 의열 투쟁하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오늘 배운 의열단과 그 다음에 의열단 이외의 단체들의 의열 항쟁,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열 투쟁, 요거를 시대별로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리고 무장 투쟁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승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 그런데 군대 이름 알아야지. 독립부대 이름. 대한독립군 홍범도,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김좌진. 일단 여기 요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했던 독립군도 여기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었죠. 활약 때. 그 다음에 실현기 간도 참변에서부터 자유시 참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3부의 성립, 미스야 협정, 3부 통합운동.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